수학은 이지 훈. 이 경우의 수도 자, 딱 두 가지, 두 단어 끝. 바로 빠짐없이 중복 없이 이거예요. 경우의 수를 어떤 일일이 세는데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질 때 생기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1, 2, 3, 4, 5, 6 6가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오케이? 그중에 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1, 3, 5 3가지. 짝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 4, 6 3가지.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면 되는 겁니다.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앞면, 뒷면 2가지. 어떤 학생들 소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렇게 말고 쓰는 경우 없고, 그죠? 그럼 문과적 발생하지 마십시오. 그 학생은 분명히 문과예요. 이과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 말고요. 이렇게 빠짐없이 중복을 세면 됩니다. 세는 방법이 딱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사전식 비율법입니다. 사전식 비율법은 알파벳 순으로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진 것이 없나 확인할 수 있겠고 중복이 없나, 중복된 게 있나 없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식 배열법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숫자도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또는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이렇게 순차적 배열이 기준을 딱 잡고 사전식 배열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셀 때. 오케이. 두 번째, 바로 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 또는 A 사건 또는 B 사건. 그다음에 A 사건이거나 B 사건. 또 A 사건 혹은 B 사건. 이런 용어가 있으면 합의 법칙이에요. 합집합과 똑같아요. 합집합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합의 법칙은 어떤 사건이 종료된 두 사건을 합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종료. 두 사건이 이미 끝났어. 종료된 상태를 합한 겁니다. 오케이? 종료라고 써. 종료. 오케이? 그다음에 고배 법칙이 있습니다. 고배 법칙은 바로 그리고 A 사건 그리고 B 사건. 그리고 그다음에 A 사건이고 B 사건. 그다음에 동시에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다 쓰십시오. 뭐라고? 진행. 얘는 종료. 얘는 진행 상태. 진행. 이렇게 진행 상태, 종료 상태. 다시 합의 법칙은 종료 상태, 고배 법칙은 진행 상태. 이렇게 된 겁니다. 유일한 경우의 수 법칙이 있어요.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뭡니까? 수용도. 이 수용도는 따로 개념을 따로 그 두 번째 개념으로 잡을 겁니다. 수용도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규칙성이 없었을 때 가지치기 해야 되는 겁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전식 배열법 한 예를 몇 개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설명하고 바로 하긴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좀 힘드니까 예를 몇 개 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100원짜리가 있어요. 100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200원짜리가 있어요. 있겠고, 500원짜리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만드냐면 1,500원을 만듭니다. 1,5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죠? 100원짜리, 200원짜리, 500원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우표라고 할게요. 100원짜리 우표, 200원짜리 우표, 500원짜리 우표가 있어요. 그 세 종류의 우표를 가지고 우리가 1,500원어치의 우표를 살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말을 할게요. 그러면 나는 10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을까요? 모르죠. X개로 잡고, 200원짜리 사는 개수를 Y개로 잡고, 500원짜리를 Z개로 잡을게요. 그죠? 그러면 합해서 1,500원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00X 플러스 200Y 플러스 자 500G는 1,500.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전부 다 100으로 약분시켜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Y 플러스 자 5G 이꼴 뭐가 됩니까? 150 되는 거 맞습니까? 응? 그죠? 아, 15,000, 1,500원이니까 바로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X도 우표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Y도 우표의 200원짜리 우표의 개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G도 0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뭐가 됩니까? 정수가 되는 겁니다. 개수니까. 그러면
문자가 3개예요. 등식은 하나가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풀 수 있나요? 원래 못 풀어요. 근데 정수 조건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있어요.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XY의 순서상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개수가 가장 큰 놈의 요 집값부터 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는 방식이에요. 지 앞의 개수 가장 크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지가 0일 때 그러면 x 플러스 2y는 얼마입니까?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가 크잖아요. 그때 y가 0일 때 x는 얼마? 15. 그러면 지도 0이고 y도 0이고 x가 15야. 즉 100원짜리 15개면 1,500원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런 경우. 그래서 y가 1일 때 x는 얼마? 13. y가 1일 때 x는 얼마? 11. 쭉쭉쭉 가서 y가 얼마일 때 이제는 7일 때 7이 14, x가 1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오는 겁니다. 그러면 0부터 7까지 8가지가 있겠죠. 8가지. 이렇게 종류. 지가 0일 때 8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세는 거고. 두 번째 이젠 지가 1일 때입니다. 그럼 지가 1이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 x 플러스 2y는 2를 집어넣어 이항시킵니다. 10입니다. 그때 y가 0일 때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죠? 10. 500원짜리 한 개 있고 100원짜리 10개 있으면 1,500원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상태. 쭉쭉쭉 가서 자 y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럼 5, 2, 10.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되겠죠. 그러면 자 200원짜리 5개, 1,000원 있고 500원짜리 한 개, 500원, 1,500원 맞죠? 이렇게 몇 가지. 0부터 5까지가 5가지 아니에요. 6가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렇게 사전식으로 순차적으로 0일 때, 1일 때, 2일 때 따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2가 들어가주면 x 플러스 2y는 10이 되는 건 2항가 5가 되겠죠. 그때 y가 역시 0일 때 x는 얼마? 5. 그 다음에 자 y가 1일 때 얼마? x는 3. 그죠? y가 2일 때 x는 얼마? x는 1. 그럼 y가 3일 때는 2항 되면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만족하지 못하죠. 몇 가지? 이렇게 3가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네 번째. 자, 지가 3일 때. 그러면 15죠. 2항 되면 x 플러스 2y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y도 0이고 그 다음에 x도 0이고 즉 500원짜리만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1,500원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이 경우 한 가지. 이렇게. 따라서 이 한 가지 더하기 3가지 더하기 6가지 더하기 8가지를 다 해주는 거니까 이게 몇 가지입니까? 18가지 맞습니까? 이게 1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만들고 미지수를 결정을 하고 부정방식을 이용해서 하나씩 따져주는 거죠. 경우의 수를 세는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사전식 배열법을 하는 방법이 되겠고 자 순차적 배열 반드시 순차적으로 배열해라. 오케이? 미지수가 뭐 Z, 뭐 Y, X 이렇게 거꾸로 가든 상관없고 앞으로 가든 상관없고 기준을 잡고 순차적으로 배열해라. 이게 경우에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런 이해를 하나 두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수법을 이해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제 합의 법칙이 있겠고 고배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얘입니다. 경로의 수입니다. 자 A 지점에서 우리가 C 지점으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곧바로 갈 수 있겠고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B 지점을 통과해서 가는 슉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A 지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갈 수만 있어. 돌아올 수는 없어. A에서 C로만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A 지점에서 C로 똑바로 가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가 뭐냐? A 지점을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가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A에서 C로 똑바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두 가지밖에 없겠죠. B를 경유하지 않고 이건 두 가지예요. 얘는 몇 가지라고? 두 가지. 그냥 두 가지. 그럼 A에서 B를 거쳐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B로 가는 경우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B에서 C로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그죠? 그러면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를 곱할까요? 더할까요? 합의 법칙입니까? 곱의 법칙입니까? 합의예요, 곱이에요. B 지점에서 우리는 목적지가 C 지점이에요. B 지점을 갔다는 소리는 진행 상태에 있어요. B를 거쳐서 C를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하나의 길을 갔을 때 이 하나의 길에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이거 하나의 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 하나의 길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곱의 법칙이에요. 진행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곱해주면 몇 가지? 6가지입니다. 그때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와 6가지를 합할까요? 곱할까요? 이때는 합이에요. 종료됐네? C까지 왔잖아요. 종료됐네? 왔잖아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합해줘요. 그래서 토탈 8가지가 있는 겁니다. 얘네 둘이는 합해준다. 얘는 곱해준다. 그러니까 그걸 느끼셔야 돼요. 어떨 때 곱할 것인가? 어떨 때 합할 것인가? 이게 극복사례입니다. 반드시 경우의 수는 극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수용도는요. 수용도는 이제 이 두 번째 개념에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